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8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2009년 12월에 갑은 A 거주주택을 취득해서 거주 중이죠. 그리고 2018년 9월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3년 10월에 B주택이 멸실,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요. 질문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으로 A주택을 B주택 B주택 멸실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B주택을 재개발로 완공이 되고 완공 후 임대 등록을 하는 거죠. 임대 등록한 이후 A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B주택 멸실 후에 A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 B주택을 재개발로 인해서 완공 후에 임대 등록을 하고 이후 A 거주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느냐. 이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주택 특례에서 즉 A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B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A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2년 이상 거주한 A 거주주택을 양도 시에는 우리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즉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A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 거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즉 2주택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을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A주택 양도 시점에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 상태여야 A 거주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 내용에 비춰보면 사례에서는 멸실될 예정이고 B주택이 2023년 10월에 멸실될 예정이라고 했죠. 멸실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느냐. 이랬을 때 A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멸실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 거주주택과 B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멸실됐다. 멸실된 경우에 이 멸실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A주택은 이렇게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멸실이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멸실되기 전에 양도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멸실 이후에 A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B주택이 멸실이 되고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이 되고 이후에 완공이 됐다. B주택이 완공이 된 거죠. 새로운 주택으로 완공이 된 이후에 이 완공된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하고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 이후에 B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가? 이걸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B주택은 새로운 주택으로 완공이 되는데요. 재개발로 인해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완공이 되는 거죠. 아파트로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특법에 의하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임대 등록이 불가하다. 임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완공된 B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완공된 이후에 임대 등록하고 보유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A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A 거주주택 양도율 현재 장기 임대주택은 보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B주택 완공 후에 임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완공된 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A주택 양도 시에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과 A 거주주택이 있는 거죠. 따라서 A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고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대등록, 아파트 임대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A 거주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소에 대해서 말소의 경우에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거주주택 특례의 경우에 민특법상에 자진말소하고 자동말소를 설명을 드렸죠. 제가 자진말소, 자동말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동말소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로 인해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거죠. 반면에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기간을 2분의 1 이상 임대 중으로 임대등록자가 자진 신청해서 말소하는 거죠. 이거를 자진 말소라고 하고요. 의무 임대기간 종료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것을 자동 말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 우리 세법에서는 이게 말소일에 자진 말소, 자동 말소일에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진 말소의 경우에도 추징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말소에서 이렇게 직권말소라는 게 있는데요. 직권말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진말소, 자동말소하고는 달리 멸실 등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건데요. 이렇게 멸실 등으로 인해서 직권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소일에 의무 임대기간이 충족한 것을 본다라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거주주택 특례에서 반드시 거주주택을 양도할 시점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자진말소, 자동말소 되는 경우에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A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권말소의 경우는 멸실 등으로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말소함으로 인해서 장기 임대주택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 경우 자진말소,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말소일에 자진이나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말소일에도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이죠.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직권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 장기 임대주택이 직권 말소되는 경우는 주택이 사라지는 거죠. 주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양도시에도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B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A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멸실 이후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 멸실을 할 수가 있죠. 임의 멸실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멸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단독주택을 재건축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소유자 본인이 멸실을 시켰다. 그러면 주택 자체가 없는 거죠. 임대 등록하고 있던 주택 자체가 없게 되는 거고 결국 A 거주주택만 남게 되죠. 거주주택만 남기 때문에 이거는
1세대 1주택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죠. 하지만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임대 B주택이 멸실이 되면 이제 권리로 전환이 되겠죠. 즉 조합원 입주권이 될 건데요. 조합원 입주권이 되고 인 상태에서 A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도 일반적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한다고 해도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8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